이제 창업 이론과 실무 7주차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고 휴무 또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라 시험을 원래 봐야 되지만 지난번 이제 리포트로 대체를 했고요. 근데 학교 측에 이제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시험을 보지 않으면 수업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그 청년 창업 성공 사례에 대한 부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리포트로 제출을 해주세요. 혹시 이제 우리가 수업 일수가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리포트 내신 걸로 저희가 대체를 하고, 일단 오늘은 중간고사를 안 하면 수업을 하라는 학교의 방침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진행해왔던 게 이제 바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그 가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물론 이제 창업자가 중심이 돼서 참여자들이 같이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파트너들 혹은 이 스타트업에서의 어떤 그 직원이 있으면 직원분들 혹은 뭐 가족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그려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했던 거는 바로 커스터머 세그멘트, 고객 세분화. 자,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고객만 보시는 게 아니라 혹시 우리의 가치를 더 필요로 하는 숨겨진 고객은 누구일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커스터머 세그멘트를 완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세그멘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진행을 했고, 자, 고객이 만들어지면, 자, 고객이 그려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고객에 맞는 가치 제안, 바로 value proposition을 해야 됩니다. 가치 제안. 그래서 가치 제안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한번 나열하라고 제가 코멘트를 드렸고, 그 중에서 이제 실현 가능한,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xciting, 고객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안심감을 주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성격에 따라서 가치 제안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접점에서의 어떤 그 차별화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객에게 우리는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뭐 가격일 수도 있고, 디자인일 수도 있고, 편리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용의 그죠? 용이함,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에 장착을 함으로써 고객들이 그들의 지갑을 열고 기꺼이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가치 제안입니다. 그래서 가치 제안은 너무 두리뭉실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간혹 보면 너무 막연한 이런 가치 제안이 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우리의 가치 제안을 딱 봤을 때 이거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또 한 번 구매한 고객이 계속 구매할 수 있는 가치들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가치 제안을 고정되어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면 추가적으로 가치 제안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했던 게 바로 이 커스터머 세그멘트와 가치 제안입니다. 두 가지 블록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9개 블록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9개 블록에 들어갈 때는 지금처럼 이제 저한테 보내주신 것처럼 서술형으로 그려서는 안 되고 단답식으로, 그죠? 한 문장으로 혹은 하나의 단어로 남들이 봐도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캔버스 블록 안에는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책을 좀 소개를 하면, 물론 이제 영상을 다시 한번 제가 요거 말씀드리고 뒤에다가 첨부를 하겠습니다만, 요런 책이 나와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 그죠? 요 책, 미국에서 나온 책이죠.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요 책에 바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고, 또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또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 제너레이션 워크북이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이 책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수업 중에 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더 상세하게, 더 사례가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게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책은 사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좀 더 공부하고 싶다면
이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은 한번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자,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고객들에게 알릴 것인가. 바로 채널과 또 채널입니다. 채널.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블록을 그리셔야 될 거고, 네 번째 블록은 뭐냐면 바로 Customer Relation, 고객 관계. 자, 한번 맺은 고객,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한, 사용한 고객들이 재구매를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Customer Relation, 고객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확대하고 재생산할 것인가가 바로 Customer Relation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관련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채널과 커스터머 릴레이션, 고객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 organization's business model can be described with 9 basic building blocks: your customer segments, your value proposition for each segment, the channels to reach customers, customer relationships you establish, the revenue streams you generate, the key resources and key activities you require to create value, the key partners, and the cost structure of the business model. But it's not sufficient to just enumerate the 9 building blocks. What you really want to do is to map them out on a pre-structured canvas. This is what we call the business model canvas, a tool that helps you map, discuss, design, and invent new business models. Let's briefly go through the 9 building blocks, starting with the customer segments. These are all the people or organizations for which you're creating value. This includes simple users and paying customers. For each segment, you have a specific value proposition. These are the bundles of products and services that create value for your customers. The channels describe through which touchpoints you're interacting with customers and delivering value. The customer relationships outline the type of relationship you're establishing with your customers. The revenue streams make clear how and through which pricing mechanisms your business model is capturing value. Then you need to describe the infrastructure to create, deliver, and capture value. The key resources show which assets are indispensable in your business model. The key activities show which things you really need to be able to perform well. The key partners show who can help you leverage your business model, since you won't own all key resources yourself, nor will you perform all key activities. Then once you understand your business model's infrastructure, you'll also have an idea of its cost structure. So with the business model canvas, you can map out your entire business model in one image. This works for startup entrepreneurs just as well as for the most senior executives. 여러분이 지금 이제 보신 영상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개 블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유튜브에서 제가 다운받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보여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개 블록을 완전히 머릿속에 입력이 되시고, 또 언제든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번 창업 이론과 실무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내드린 그 비즈니스 모델을 물론 9개 블록으로 또 만들어 보겠지만,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자꾸 하시다 보면 나름대로 점점 더 발전된, 좀 더 구체적인 진짜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가 창업을 하는데 어떤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또 조직에서, 회사에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또 우리 대학생들 또 그 동아리 같은 거 하실 때 이런 걸 갖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프로젝트 같은 걸 하실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채널입니다. 가치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자, 음식점 같은 경우, 음식점 창업자 혹은 뭐 우리 그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카페, 스터디 카페 뭐 이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점포형 창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가치를 어떻게 알리시겠습니까? 자, 일단은 우리가 흔히 SNS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죠. 일단은 뭐 블로그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알리는 방법이 있지만 아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좀 이게 알리는 속도가 늦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블로그라는 채널을 하나를 갖다 놓으셔야지, 네이버에다가 갖다 놔야지 검색을 할 때 노출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블로그만 해서는 또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스타를 많이 합니다. 인스타, 그죠? 인스타.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그 고깃집은 그 인스타에 그 팔로워가 많은, 그죠? 분들이 와서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면 굉장히 그 매출에 큰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도움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 대학생들은 자기가 직접 해야겠죠. 그죠? 인스타 정도는 아마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창업자 입장에서는 항상 비즈니스적인 생각을 갖고 비즈니스 채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스타를 해야 되고 또 뭐를 해야 될까요? 페이스북 페이지를 또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페이스북 개인 계정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이제 비즈니스 목적이라면 페이스북에 페이지라고 있어요. 페이지.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 개인 계정 5,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페이지는 팔로워가 몇몇 명, 몇십만 명, 뭐 몇백만 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것도 굉장히 채널로서, 그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이제 바로 동영상 콘텐츠, 유튜브, 그죠?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그래서 유튜브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 채널로서 가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 지속 가능하고 있는 기업들의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그 회사 홈페이지에는 자, 인스타그램, 또 페이스북, 또 유튜브, 트위터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 소스 멀티, 그죠? 멀티 채널을 가동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SNS를 최대한 활용한다.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우리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은 바로 뉴스 릴리스, 그래서 언론 보도, 그죠? 언론 보도. 그래서 언론과 관련된 특히 이제 전문 채널들과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 채널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오프라인 채널로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를 알릴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전시회입니다. 박람회. 그래서 이 박람회 같은 데를 가면 많은 그 가망 고객들이 오고 있죠. 가망 고객들.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많은 바이어들을 만나고 실제 계약이 성사가 되고 또 실제 해외 수출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채널을 내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채널들을 어떻게 가동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게 바로 CH 채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널에 대한 것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채널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미국에 있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가 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레이, 스포츠도 아웃도어 용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안 들어와 있는 브랜드예요. 자, 그 브랜드는 고객 경험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면 이 여러 가지 그 이벤트, 정책들, 그다음에 이제 SNS 채널들이 링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레이.com이라는 제가 웹사이트 주소를 여기다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 또 그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SNS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알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구나. 자, 거기 같은 경우는 레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도 아웃도어 제품들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닌 자전거, 스키 용품, 그러니까 뭐 텐트서부터 뭐 아웃도어 관련된 다양한 제품군들을 판매합니다. 자, 이 제품군들에 대해서 바로 영상으로 만들어놔요. 특히 굉장히 아주 그 감성적인 영상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제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가게끔 만드는 영상들을 다 올려놔요.
그럼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산에 한번 나갈까? 뭐 강에 한번 나갈까? 뭐 캠핑을 하러 갈까? 뭐 골프를 치러 갈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영상들을 채널로 유튜브 채널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객들로 하여금 충성 고객을 만들 수 있게끔 그 채널을 활용하고 있는 레이의 사례 영상을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후에 다시 또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레이의 그 영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거는 이제 바로 그 멤버십과 관련된 그 짧은 동영상이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동영상은 바로 요리와 레시피와 관련된 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스포츠 아웃도어를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는 레이의 영상을 보면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 매장은 주로 용품과 관련된, 그렇죠? 그런 제품들을 소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레이는 이미 고객 경험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자, 이 캠핑을 가서 어떻게 요리를 해 먹을 건가, 좀 한 단계 더, 그죠? 앞서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객들은 이제 좀 더 친숙하게 레이 영상, 유튜브 영상에 들어오겠죠. 물론 이제 이번 영상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유튜브 레이를 들어가서 보시면 그들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AS와 관련된 영상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 자전거를 타는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자전거를 타다가 예를 들어서 펑크가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특히 여성분들 어떻게 하죠? 막 그래서 헤맬 수도 있잖아요. 그때 레이.com의 영상에 들어가서 이 자전거를 수리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또 보고 수리를 직접 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관련된 AS 기능까지도 바로 유튜브 채널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고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직접적인 제품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한 단계 더 고객들에게 좋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영상으로 만드는 게 바로 레이의 채널 전략입니다. 또 요즘 우리 학생들 중에도 펫 비즈니스 관심이 많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펫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여러분들 알 수 있죠? 펫 비즈니스가 커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공원 같은 데 가보면 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캣, 그죠? 고양이, 펫, 강아지 등 뭐 이런 애완 반려동물이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이제 그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 중에는 바로 애완동물 훈련사를 파견하는 비즈니스, 자, 훈련사를 파견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박버스터라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는 그 애완동물 훈련사들을 양성을 해요. 전문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리고 이들을 파견합니다. 어디에 파견해요?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는. 자, 쉽게 말해서 우리 강아지가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보면은 소수 엘리트들이 지금 뭐 방송을 통해서, 그죠? 그 애완동물 산업 훈련 사업 쪽에 어떤 선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장이 점점 커지다 보면 애완동물 훈련사들이 하나의 창직 비즈니스 모델로 등장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애완동물 훈련사와 관련된 이 산업도 점점 더 커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미국은 이미 이제 애완동물 훈련사와 관련된 다양한 회사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글로벌 프랜차이징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바로 박버스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그들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보면 이 채널만 봐도 이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아지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같은데 이제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는데 소음, 그죠? 그다음에 배변, 사실 이런 게 훈련이 안 되면 같이 살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는 이런 훈련사를 양성하고 웅진코의 코디처럼 파견해서 주기적으로 애완동물을 훈련시키는 직업도 이미 미국에서는 창직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았다. 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게 바로 채널인데 유튜브가 훌륭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박버스터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여기에 들어가셔갖고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많은 그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That's it. That's it. And keep coming up. Thank you. That's it. Like that's it. 채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그 유튜브는 워낙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마 중요한 채널이라고 이제 아마 인식하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요즘 들어와서 이제 1인 기업 창업이라든가 또 본인의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가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도 제가 이제 만나본 경험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이제 퇴직자 컨설팅을 하는데 좀 비교적 젊으신 분인데 아주 스펙이 화려하더라고요. 뭐 P&G, 뭐 맥도날드, 그죠? 파리바게트,
또 SK 뭐 이런 쪽에 이제 CMO 마케팅 담당 임원으로 퇴직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 직장인으로서는 뭐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고 또 경력도 굉장히 화려하신 분인데 근데 젊어요. 4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분의 고민은 이제 뭐냐면 나만의 이제 컨텐츠를 갖고 1인 기업으로서 뭔가 좀 하고 싶다. 그죠? 지속 가능한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다가 제가 이제 제안해 드린 것 중에 하나는 아주 훌륭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걸 가치로 만들어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컨텐츠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책 출판을 권했습니다. 책. 자, 여러분 책 저자가 되는 거죠. 자, 저자가 된다는 것도 일종의 이제 컨텐츠, 책이라는 컨텐츠를 채널로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겠죠. 파생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이제 강연 같은 걸 할 수가 있겠죠. 강연.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이 현장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다양한 사례가 수집이 돼야 됩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20년 정도 외국계 기업이나 국내 기업 쪽에서 마케팅 담당 임원을 했고 마케팅 현장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그거를 모으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맥도날드 이제 상무로 퇴직하고 나서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책을 만드는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4월 달에 보니까 책을 한 권을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책도 이 영상 끝에 잠깐 붙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컨텐츠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유튜브라는 영상도 있지만 책이라는 저술 활동이 또 아주 훌륭한 컨텐츠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만나본 이제 창업가 중에 특히 이제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책이라는 것가 굉장히 훌륭한 파급력을 갖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정리정돈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정리정돈. 미국에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이미 그 전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죠? 리포밍 오거나이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정돈 협회까지 있어요. 근데 한국의 한 분이 원래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해외 시장 조사를 쭉 하다가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바로 정리정돈 컨설팅이에요. 그래서 이 정리정돈과 관련된 국내 시장은 이제 아주 그 열리지 않은 시장, 뭐 이런 시장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책을 쓴 거예요. 책을. 정리정돈의 힘인가? 어떤 정리정돈과 관련된 첫 저자가 돼요. 그래서 그 첫 저자, 정리정돈과 관련된 책이 나오면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십만 권이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바로 이분을 1인 기업 스타 강사로 만들고 컨설턴트로 성장을 시킵니다. 지금도 뭐 현업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채널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면 많이 있겠죠. 다양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가치를 어떻게 고객들에게 혹은 잠재 고객들에게 나를 모르는 고객들에게 알릴 것인가가 바로 채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업 계획서로 얘기하면 바로 우리가 마케팅 정책,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 혹은 홍보 전략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블록을 하나하나씩 잘 완성하다 보면 사업 계획서를 쓰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렇죠? 사업 계획서를 쓰기가. 그래서 이 채널은 바로 뭐다? 바로 마케팅과 홍보 전략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 후에 하는 것보다는 창업 전서부터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혹은 몸담고자 하는 산업에 대한 채널을 확보를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뷰티 산업 쪽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면 뷰티 산업과 관련된 채널을 가동을 시켜야 돼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든다든가 인스타를 통해서 한다든가 또 패션 쪽, 그죠? 패션 쪽에서 뭔가 그 비즈니스를 하고자 한다면 또 인스타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거를 지금서부터 이제 서서히 작업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시고 8주차 그죠? 과제에 바로 채널과 고객 관계 부분들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분들에 대한 그 프로필이나 그것들은 이제 사진으로 제가 이 영상 뒤에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커스터머 릴레이션, 고객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객 관계, 커스터머 릴레이션 블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객을 한번 유치하고 또 우리 기존 고객을 어떻게 하면 이제 단골 고객으로 만들 것인가, 그죠? 또 신규 고객을 어떻게 단골 고객으로 만들 것인가. 자, 그러려면 그 접점에서 고객들에게 불만을 야기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서비스와 우리의 제품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고객 접점에서 고객들이 경험하는 거에 대한 만족도 이상의 어떤 그런 서비스가 창출이 돼야지 고객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고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 관계, 커스터머 릴레이션은 이 고객 경험 관리, 우리가 이제 그 또 배우게 되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고객 경험과도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 접점에서 차별화돼야지 고객이 지속적인 우리의 단골 고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제 채널에서 소개한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객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영상을 찍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그 뒤에다가 제가 붙여 놓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커스터머 릴레이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번 고객을 평생 고객으로.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레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고객 경험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회사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그 라이프 사이클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떤 운동을 하셨나요? 뭐 탁구를 쳤거나, 그죠? 뭐 축구를 하거나, 야구를 하거나,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레이 같은 경우는 바로 멤버십 회원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골프 혹은 뭐 등산을 좋아해서 거기에 회원이 되면 굉장히 그 일반 회원들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용품들을 살 수가 있어요. 그죠? 자, 혜택을 주는 겁니다. 혜택. 그래서 이제 그 기존 고객을 반복 고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멤버십 카드 같은 걸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만 만들어서는 의미가 없죠, 여러분.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그래서 골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골프 용품을 살 때마다 레이를 매장을 이용해요. 근데 그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은 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 친구들도 무슨 뭐 놀이를 하거나 뭐 캠핑을 가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레이 같은 경우는 거의 가족들이 멤버십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를 이은 회원 관리. 자, 이게 진정한 고객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용한 제품이 서비스가 아주 좋아, 만족해. 그래서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우리 가족들도 이용했으면 좋겠어, 내 친구들도 이용했으면 좋겠어 라고 권할 수 있는 게 바로 가장 이상적인 고객 관계예요. 커스터머 릴레이션. 그러니까 고객이 이탈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고객이 계속 만족해서 다른 고객까지 소개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고객 관계. 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에서.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고객을 지킬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확대 재생산할 것인가. 이게 바로 커스터머 릴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신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8주차 출석 관련 리포트는 바로 채널과 고객 관계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뭐 첨부 파일 안 하시고 그냥 메일에다가 좀 작성해서 주세요. 왜냐면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다 일일이 그 첨부 파일을 보는 것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첨부 파일 하지 마시고 메일에다가 적어서 채널과 그다음에 고객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한번 고객 관계에 대한 사례들을 좀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혹시 GNC라고 들어보셨나요? GNC 비타민을 판매하는 헬스케어 매장이죠. 비타민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자, GNC 같은 경우는 제가 본 그 글로벌 기업 중에서 가장 고객 관계를 잘 유지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들은 GNC의 어떤 그 골드카드 회원이 되면 파격적인 가격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해요. 특히 언제? 뭐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어린이날, 뭐 크리스마스 뭐 등등 이런 뭔가 이벤트가 필요한 날에 선물용으로. 그래서 뭐 10% 2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파격적으로 30% 40%. 그래서 이 GNC의 회원이 된 사람들은 뭐야? 진짜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고객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냥 너무 그냥 일반적이고 천편일률적이고 뭔가 특색이 없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파격적인 혜택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 관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영상에 소개했던 파베의 법칙 기억나시나요? 특징, 혜택, 이익, 에비던스도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고객 관계를 유지하는데 우리 제품과 서비스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그럼 어떻게 보면 가치 제한에 있는 내용들이 또 고객 관계에 있어서도 중복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자, 가치 제한에 있던 내용들 중에 고객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제가 아는 한 화장품, 중소기업 화장품 유통회사는 좀 돈을 파격적으로 쓰더라고요. 그들의 주 고객은 누구일까요? 바로 미용실입니다. 헤어사롱. 그래서 그 화장품 유통회사는 1년에 한두 번씩 그 자기 클라이언트, 고객들을 모아서 괌이나 뭐 이런데 그 투어, 골프 투어를 해요. 골프 투어. 자, 여러분 여행을 같이 가는 거예요. 여행을,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뭐냐면 여행, 물론 이제 세미나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뭐 기술과 관련된 트렌드와 관련된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자기의 클라이언트들을 모으고 비즈니스 투어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박 3일, 3박 4일 같이 여행을 하면 고객과 굉장히 좀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유지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뭐냐면 커스터머 릴레이션을 하는 데도 있어요. 또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하시는 분들은 고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이메일 레터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어떤 정보?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들.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여러분 보험회사도 하고 있고 자동차 회사, 포르쉐 같은 데도 고객들에게 여행 정보, 뭐 건강 정보,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고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채널을 계속 가동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세미나 같은 거, 교육 같은 거, 그죠? 이런 거를 제공해 주는 것도 있고, 여행 뭐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 방법들. 또 어떤 회사, 어떤 그 일본의 한 이자카야 점포에서는 아주 특색 있는 이벤트를 하기도 합니다. 뭐로 하냐면 고객의 생일 때, 생일날 거기서 이제 그 생일 이벤트 같은 거를 해요. 근데 큰 점포가 아니에요, 여러분. 30평도 안 되는 이런 그 대중 음식점, 대중 주점이라고 그러죠. 이자카야라는 데서 뭐를 한다? 고객 생일 이벤트를 해줘요. 자, 이게 뭐예요? 고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죠? 전략. 자, 그러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고객의 DB가 필요하겠죠. 데이터베이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주민번호는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이메일과 또 뭐예요? 연락처. 뭐 이름 정도만 알려도 돼요. 좀 한 발 더 나가면은 고객 와, 대단합니다. 네.
직원들이 다 연습을 해서 이렇게 생일 파티. 거를 생일을 해서 생일날 이런 뭐 축하 카드를 보내준다든가 문자를 보내준다든가 뭐 어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DB가 구축이 된다면 주기적으로 고객들에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걸 할 수도 있어요. 뭐 신메뉴가 나왔는데 신메뉴 뭐 시식 체험 이벤트. 그래서 이거는 고객 DB가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일단 고객 DB가 확보가 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퀴즈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고객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죠?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바로 커스터머 릴레이션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자, 우리가 지금 4가지 블록을 완성을 했어요. 4가지 블록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커스터머 세그멘트, 고객 세분화, 그 다음에 가치 제약. 자, 고객들에게 우리는 어떤 가치를 제공할 건가? 근데 가치만 있으면 뭐예요? 알릴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죠.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뭐 책이라든가 뭐 콘텐츠를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온 고객이 계속 우리 제품을 사용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될까? 이 4개 블록 안에서 바로 매출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매출을 통해서 뭐가 발생이 돼요? 이익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익이. 자,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이 4가지 블록이 잘 돌아가면 매출이 늘어가는 겁니다. 이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하단에 바로 레비뉴 스트림을 적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개 블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5개 블록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 기존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들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매출이 부진하거나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업체나 매장들이 있다면 이걸 갖고 한번 분석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 4가지 블록 안에 어떤 결핍된 부족한 사항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갖고 창업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지만 바로 창업 컨설팅, 매장 진단 컨설팅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예요. 자, 거의 이제 50%가 온 겁니다, 여러분. 50%가 왔어요. 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이 되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가장 수익을 창출하는 4가지 블록, 바로 고객 세분화, 가치 제한, 채널, 그 다음에 고객 관계. 자, 이거를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4가지 블록을. 자, 아까 제가 이제 8주차 그 레포트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번 8주차 레포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지 블록을 한번 직접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아시겠죠? 그래서 이 4가지 블록 안에는 뭐 서술형으로 그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답식으로, 그죠? 내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고객 관계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이메일 발송, 혹은 뭐 주기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준다. 뭐 고객들에게 새로운 제품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세미나 개최.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골프 투어, 뭐 혹은 뭐 그죠? 건강 정보 제공, 뭐 등등등이 있겠죠. 뭔가 고객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나의 방법들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제 채널에 뭐가 들어가요? 뭐 유튜브 개설. 그래서 유튜브 개설하는 데는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아예 제목까지 정해서, 저처럼 뭐 유식한 TV면 유식한 TV, 예? 창업 창직이라든가 유튜브 개설, 인스타, 뭐 블로그, 그렇죠? 혹은 뭐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책 제목까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채널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바로 수익을 창출하는 레비뉴 스트림을 만드는 그 하나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 그래서 또 새로운 고객이 설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가치 제한, 채널, 고객 관계, 전략들,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이제 7주차, 오늘 제가 원래 중간고사 영상을 올리는 차원에서 이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를 안 보는 대신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수업 일수, 그죠? 그다음에 이제 중간고사를 안 보는 대신에 이런 수업을 하는 걸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영상까지 잘 보셔요. 어떻게 보면 이번 영상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과제, 8주차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레비뉴 스트림, 그죠? 그걸 통해서 이제 이익이 창출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 4가지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서서히 잡혀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항상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일단 걸리시면 안 돼요.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마스크 끼시고, 그죠? 손 소독하고,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급적 가지 않는 게 당분간은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은 저를 보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못 보잖아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래서 좀 서로 이제 우리가 원래 수업이 대면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의 표정, 그죠? 여러분들의 얘기도 직접 들어가면서 하면 좋은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메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다 봅니다. 다 보고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내용 보시고 그거에 대한 느낌도 좋고요. 또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또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좀 그 연락을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제 그 부분은 뭐 지난번에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유니폼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구체화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되면 우리 의상학과 학생들 중에 유니폼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될 학생이 있다면 제가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끝까지 잘 시청하시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안전히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툴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한번 그 관련된 책 소개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이 책,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 자, 이 책은 이제 도서관 가서 여러분들이 빌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책도 있다. 이 책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워크북. 그래서 워크북도 있는데, 우리 강의만 충분히 들어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